도시 강사 서동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폰만으로 따라하는 유튜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하면 촬영을 할 수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 숙지해 오셨죠? 내가 어떤 걸 찍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멘토 채널 정하는 거, 그리고 오늘 편집을 하려면은 영상을 어느 정도 찍어온 게 있으셔야 좀 더 재밌게 편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편집 프로그램인 키네마스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키네마스터는 설치해 오셨죠? 그럼 키네마스터를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를 실행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 화면이 뜰 겁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 설치하시고 처음 실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이 아니라 아마 튜토리얼이라고 환영합니다 라고 뜨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저랑 다른 화면이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손가락을 좌측으로 몇 번 넘겨보시면은 키네마스터 시작하기라고 뜰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 특히 안드로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권한에 대해서 허용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특히 키네마스터는 뭐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또는 카메라, 또는 이제 음성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허용을 눌러주셔야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 거부 안 누르시고 허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화면이 우리가 플러스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를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첫 화면이 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편집하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9가지 또는 밑으로 내리면 기존에 편집하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실행하시는 분들은 이쪽 그 좌측에 위치한 이 플러스 버튼이 보이는 곳이 이제 여러분들 영상 편집할 때 처음 내가 시작하겠다라는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화면 비율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뜨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볼 때 대부분 어떤 화면을 보시죠? 다 16:9, 무조건 유튜브는 16:9 가로 화면이 기본입니다. 아주 가끔씩 연예인 직캠의 세로 화면 9:16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극히 이제 제한적이고요. 1:1 같은 경우는 어디 사용할까요? 네, 인스타그램을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사각형 네모로 넣어놓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만 거의 1:1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6:9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처음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 버전, 요즘에 설치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로 미디어 브라우저가 뜨고요. 또는 약간 예전 버전 설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화면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뜰 겁니다. 어쨌든 메인 화면이 뜨셨든 또는 미디어 브라우저가 떴든 처음에는 내가 편집할 영상을 이제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요 위에 위치한 미디어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동안 열심히 올렸던 또는 이제 촬영했던 보통 동영상들이 있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카메라, 그러니까 핸드폰 카메라 찍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첫 번째 DCIM 카메라 폴더에 대부분 들어있을 거예요. 또는 그냥 DCIM이라고 안 써 있고 카메라라고만 써져 있는 폴더에 여러분들이 이제 찍은 사진들을 또는 동영상이 이쪽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핸드폰이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떴는데, 아이폰이신 분들은 요 위에 동영상, 그 다음에 요 밑에 사진이라고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경우는 동영상들이 쭉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는 사진들이 쭉 나와 있고, 사진이 아니라 그 동영상들이 쭉 나와 있고, 요 밑에는 그동안 찍은 사진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첫 화면에서는 요 위에 점 3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폴더 안으로, 또는 DCI나 카메라 쪽 폴더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요 폴더 안에 위에 점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면은 이쪽에 그 필름 모양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에요. 근데 딴 데 이게 사진 폴더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사진 모양, 산 모양이 그려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사진 파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진을 편집할 게 아니라 동영상을 편집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 꼭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소리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사진에는 소리가 없다 보니까 오늘 편집할 내용은 꼭 동영상이어야 아무래도 이제 수업 진도에 따라오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생방송 봤던 내용들이 사실상 키네마스터로 다 편집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난 수업 시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내용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 개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그 잘라져 있는 파일 중에서 내가 편집할 내용을 하나를 가져와 볼 겁니다. 자, 여러분 그냥 이제 필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쭉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내가 지금 본 내용들이 이 폴더 안의 내용이 사진하고 영상이 많이 섞여 있어서 막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 점 3개가 있어요. 점 3개. 점 3개를 딱 클릭해 보시면은 맨 위에 거는 전체 보기, 그 다음에 요 이제 그 산 모양이 있는 것들은 사진만 골라보기, 그 다음에 요 밑에 필름 모양이 있는 것들은 동영상만 골라보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편집할 거는 동영상이니까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쪽 폴더에 동영상만 있기 때문에 영상이 변화가 없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동영상들만 쭉 정렬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1개, 2개 또는 이렇게 3개 이렇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편집할 영상들을 쭉 클릭할 때마다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제가 앞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하면 요 V자 버튼을 확인 누르는 겁니다. 혹시 내가 불러오르는 게 이게 아니던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은 선택을 하고 휴지통으로 누르시면은 바로 휴지통으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왔죠. 그럴 때는 이제 미디어를 눌러 가지고 아까 본 화면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1교시 다시 눌러 가지고 아까 편집하던 거를 한번 또 클릭해서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하고 확인까지 누르면은 이제 내가 편집할 영상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 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요 편집하는 거를 요리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요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요리를 하려면 재료를 꺼내는 냉장고가 요 동그라미 이제 그 메인 메뉴 버튼이에요. 여기서 미디어를 누르면은 내가 편집할 재료들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도마예요. 그래서 요 도마 위에 재료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요 빨간 선이 내가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자, 그리고 요리에서는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을 내가 딱 내려 찍으면은 요 부분이 잘리는 거예요. 영상을 나눌 때 쓰는 게 요 빨간색,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플레이 헤드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원래 맨 처음 공부할 때 뭐든지 용어가 조금 어렵죠. 근데 빨간 선 또는 플레이 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플레이 헤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본 화면에서, 메인 화면에서 볼 수가 있고, 이 메인 화면이 실제로 우리가 요리에 대한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로 이렇게 그 드래그 해보면은 이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영상을 이렇게 재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시정지도 이제 누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맨 앞으로 이동한다거나, 또는 이 버튼을 눌러서 맨 뒤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불러온 영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이 화면을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네모 박스로, 노란색 박스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 영상 클립, 이 작은 단위를 영상 클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 클립을 선택하세요. 또는 이 밑에 있는 영상을 선택하세요. 노란색 박스를 선택하세요. 라고 부르면은 이 노란색 박스를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 박스를 선택을 하면은 이거를 버릴 건지, 또는
어떠한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 메뉴로, 아까 냉장고 화면이 세부 메뉴로 바뀌게 됩니다. 노란 박스를 선택을 해야 그 해당 영상 클립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조금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딱 영상 편집은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영상 컷 편집. 우리 지난 시간에 방망래 할머니 볼 때 방망래 할머니가 항상 말씀을 쉬지 않고 그렇게 끊임없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틀리는 부분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버벅이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 컷 편집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내는 작업을 컷 편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막 넣었었죠. 그래서 자막 넣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배경음악 넣기,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적어도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찍고 원하는 부분만 넣어놓는 컷 편집,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자막 넣기,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그 영상에 재미를 더하는 효과음이라거나 음악을 넣을 수 있는 요 세 가지 기능만 기억을 하시면은 전혀 문제 없이 여러분들도 영상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영상의 편집은 컷 편집, 자막 넣기, 음악 넣기,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요 첫 번째 요 화면으로 돌아와 볼게요. 컷 편집을 하려면은 먼저 영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컷 편집할 영상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아까 뭐라 그랬죠? 손가락으로 내가 편집할 부분을 터치 하면은 이렇게 네모 박스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찍을 때 이렇게 손가락 드는 모습이나 또는 앞에 사람이 이렇게 쓱 지나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싶죠. 잘라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택을 했을 때 이 앞에 노란색의 굵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란색 굵은 부분을 이렇게 잡고 쭉 줄이면은 앞부분이 잘라져요. 이렇게 만약에 늘려서 잘못 잘랐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늘리면은 다시 이게 복구가 됩니다. 또는 이렇게 잘랐는데 이 자른 거를 되살리고 싶어요. 우리 컴퓨터에서도 컨트롤 Z 누르면은 언도라 그래가지고 이제 되돌리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키네마스터에도 좌측에 보시면은 되돌리기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터치를 하면은 바로 다시 앞에 여기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했던 작업을 몇 번 되돌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틀렸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돌리기 또는 다시 앞쪽으로 돌려서 다시 붙이기, 이런 식으로 작업을 취소했다가 다시 재생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고, 첫 번째 방법은 이 굵은 부분을 잡고 앞부분이나 앞부분이나 또는 뒷부분을 잘라낸다 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부정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생을 이렇게 하다가 요 부분 일시정지 딱 하고 요 부분부터 요 앞부분까지 다 잘라내고 싶다 할 때는 역시 노란색 박스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잘라내기 뭐죠? 가위입니다. 가위를 눌러서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 말이 어려서 그렇지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헤드 아까 뭐라 그랬죠? 빨간 선의 왼쪽을 트림. 요거를 자르는 순간 여기서부터 노란색 요 앞부분까지가 전부 날아갈 겁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서 터치해보면 앞부분이 싹 날아갔습니다. 아차, 실수! 되돌리기 하면은 다시 붙고요. 또는 요 선에서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 누르면은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뒷부분은 다 날아가요.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 누르면은 뒷부분이 싹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앞쪽을 자르거나 뒤쪽을 자르는 데에는 요 노란색 박스의 굵은 부분을 잡거나 이제 이렇게 드래그해서 대충 약간 편하게 편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정확한 위치를 잡은 다음에 여기서 왼쪽이나 오른쪽을 트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앞과 뒤를 자르는 때도 있지만 지금 제 강의 영상 같은 경우에도 강의가 쭉 진행되고 있고 한마디로 우리가 촬영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자를 때도 있지만 실제 중요한 거는 가운데 부분을 중간중간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가운데 부분을 드러낼 때 잘라낼 때 쓰는 게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상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지금 영상 클립이죠. 노란색 박스 하나의 단위를 제가 클립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 영상 그 클립을 한번 잘라 볼게요. 내가 요 정도 진행하다가 여기께서 한번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누르면은 영상 클립이 지금 하나로 묶여 있는데 얘를 딱 자르면은 이렇게 하나,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자, 여기서 요 부분을 딱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재생을 하면은 사실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 저는 변화가 누구누구 없어요. 누구고요. 오늘은 뭘 해볼 거? 그렇죠? 요 부분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 한번 잘랐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선택을 해서 요 부분을 가위를 누르고 그 다음에 플레이에 대해서 분할을 딱 누르면은 아까 하나로 묶여 있던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던 영상 클립이 지금 제가 가위를 아까 누름으로 해서 지금 다시 되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뉘게 됐어요. 그렇죠?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은 요 가운데예요. 가운데를 어떻게 하면 되죠? 선택을 한 다음에 휴지통으로 여기 휴지통으로 넣어버리면은 가운데 부분을 날려버린 겁니다. 사실상 컷 편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요 작업만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영상 편집은 사실상 어느 정도 한 90% 이상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10%는 자막 넣기, 음악 넣기 정도예요. 모든 영상 편집자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고민하는 게 요 잘라내는 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거고, 요거는 왕도가 없습니다. 연습도 열심히 해보고 빨리빨리 잘라내는 습관을 골라 이제 좀 기르는 게 굉장히 우리가 빠르게 진행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짧은 동영상에는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하나 이제 추가적인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약간 더 내가 세부적인 내용을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영상 박스, 이제 노란색 박스를 항상 고르면은 이제 좀 추가적인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 스피커 버튼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생각보다 화질보다는 사람들이 소리에 민감해요. 그래서 소리가 작은 거는 보통 듣다가 답답해서 많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요 영상을 녹화할 때 소리가 약간 작게 녹음이 됐어요. 소리를 키워줄 때는 이 스피커 버튼을 눌러서 볼륨을 이렇게 올려주거나 또는 낮추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볼륨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소리를 없애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음소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소리 자체를 다 없앨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가적인 기능으로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륨 조절 같은 거 할 때 세부 메뉴는 요 밑에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이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오늘 반드시 마스터해야 되는 거는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는 컷 편집에 대해서는 꼭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유튜브에 반은 먹고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자를 때는 가위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노란색 박스를 선택 해제할 때는 바깥 부분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해제가 되죠. 또 다시 노란색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다시 노란색 박스를 고를 수 있다. 바깥 부분을 누르면은 해제되고 안을 누르면은 선택되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상 컷 편집에 대해서 해봤어요. 이거는 꼭 복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누르고
가위 누르고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잘라진다. 근데 가끔씩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활성화가 됐는데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회색으로 선택이 안 돼요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왜냐? 요 플레이 헤드가 너무 앞이나 뒤에 바짝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회색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기 붙어 있으면 더 이상 자를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살짝 옆으로 움직여 주시면은 모든 요 버튼들이 활성화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확인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띄우고요. 자, 우리가 다음으로 배울 건 뭐였죠? 자막입니다. 영상 편집할 때도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하면 편해요. 항상 컷 편집을 다 끝내야 그 다음 자막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욕심에 컷 편집하고 중간에 또 자막 넣다가 음악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컷 편집을 뒤에 추가적으로 하는 순간 자막이 뒤에가 다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자막을 위치를 또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 자막 같은 경우에는 꼭 영상 컷 편집을 끝내고 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자막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로 이제 자막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누르시고 텍스트가 자막 넣기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넣으시면은 이렇게 우리 문자 입력하는 창이 떠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우리 문자 넣듯이 안녕하세요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넣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이제 안녕하세요가 넣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막이 벌써 들어간 거예요. 그럼 크기도 크게 하고 줄이게 하고 이렇게 가능하죠. 또는 가운데를 잡고 위치를 시키면은 정중앙으로 잡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안녕하세요 넣는 게 가능합니다. 글씨 색깔 바꾸는 경우에는 이 흰색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글씨 색깔 다 뭐죠? 거의 다 흰색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두시면은 흰색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보통 이제 고딕체를 쓰는 경우에는 유튜브 초보들이 많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폰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폰트만 조금 바꿔주고 그때그때 좀 상황에 맞는 폰트를 넣어주면 훨씬 더 뭔가 진보한 또 발전된 유튜버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폰트를 바꾸는 거는 요 AA 버튼이에요. 그래서 AA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폰트가 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 한국어가 지금 처음 실행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어가 없을 경우에는 요 위에 집 모양이 있습니다. 요 집 모양이 스토어예요. 스토어. 그래서 스토어 버튼을 누르시고 스토어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쭉 한국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한국어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고딕체가 맨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위로 좀 당겨 보면은 한국어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한국어를 선택을 하시면은 쭉 우리 폰트가 글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폰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키네마스터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모든 자료들은 다 저작권이 해결되어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음악을 갖다 쓰든 폰트를 갖다 쓰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월 결제를 해야 되지만 프리미엄 월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경우에만 쓸 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무료인 거는 전부 다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선택을 하고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요 내용들이 이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근데 가끔씩 여기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권한 허용을 거부 누르셨거나 핸드폰의 용량이 꽉 차 있으면은 에셋 설치 오류라고 뜨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핸드폰 용량을 정리하시거나 또는 키네마스터를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나고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하실 때 전부 권한 허용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니까 에셋이 설치되지 않는다 하실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이제 권한 바꾸셔도 되는데 복잡하니까 삭제했다가 그냥 다시 설치하시는 게 더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으면은 X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맨 밑에 한국어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여기 어때 잘난 서체라거나 아까 제가 다운받은 스웨이거 서체라거나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주의하실 거는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한글로 동그라미, 재단, 볼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내가 다운받을 때는 한글로 스웨이거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영어로 SWAGG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잘란은 한글로 여기 어때 잘난 서체라는 서체예요. 근데 실제로 다운받아 보면 JALNAN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다운로드를 완료했는데 서체가 없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를 잘 살펴보시면은 이제 그 글씨가 있으니까 폰트가 있으니까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GOYNG, DEOG, YNG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고양, 덕양체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복잡한 것도 있으니까 요 영어를 잘 살펴보시면은 내가 다운받은 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 스웨이거 터치를 하면은 위에 빨간색으로 스웨이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폰트가 적용이 된 겁니다. 다른 걸 해보고 싶다. 바뀌죠? 다른 걸 터치해보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운받은 거는 스웨이거 서체니까 스웨이거로 한번 누르고 위에 확인 V자를 누르면은 확인을 딱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글씨체가 바뀌게 됐습니다. 자, 글씨체가 바꿔서 뭔가 좀 더 유튜버스러운 글씨체로 바뀌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하얀 데에서는 조금 글씨가 안 보여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를 쭉 내려보면은 밑에 배경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경색. 이 배경색을 눌러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비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활성화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뒤에 배경색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색깔이 보통 검정색을 많이 쓰죠. 요즘에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나 뭐 이제 그 방송국 유튜버 뭐 워크맨이나 또는 뭐 이제 김구라가 하는 구라철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방송국에서 유튜버에 진출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아예 새까만 색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검정색을 넣고 투명도 요 밑에 있는 바둑판 모양이 투명한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그럼 검정색으로 바뀌었죠? 제가 검정색으로 터치를 했었고 이쪽에 이제 불투명하게 바꾸다 보니까 위에 검정색으로 원래 색깔은 밑에 좀 반투명 정도였는데 이게 완전히 투명해진 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아예 새까맣게 바뀌게 됩니다. 새까만 건 많이 안 쓰니까 투명도를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서 한 50% 정도라면 원래 검정색이었는데 약간 반투명한 정도로 바꾼다 누르면은 뒤에가 살짝 비추게 되면서 반투명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흰색이 있어도 글자가 아주 잘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많이 쓰면은 요것만 이제 시의적절하게 뭐 위치 안녕하세요 이렇게 넣어준다거나 또는 이런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넣어준다거나 하면은 누구나 충분히 이제 자막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안녕하세요가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어때? 따라할 만 하신가요? 조금 어려운 듯 쉬운 듯 하죠. 자, 여기 제가 조금만 더 욕심내 볼게요. 자막을 위치를 바꿀 때는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위치를 바꿀 수 있고요. 자막을 내가 이걸 오래 보여주고 싶다. 늘리면 되죠? 짧게 보여주고 싶다.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늘리거나 줄이는 게 가능하고요. 요건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요거는 요 터치를 잘 해야 돼요. 손가락이 떨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요 위치를 요 영상이나 또는 밑에 있는 자막을 통째로 위치를 옮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얘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핸드폰의 진동이 한번 탁 오면서 이렇게 통째로 좌우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요 이제 내가 옮길 거에다가 검지 손가락으로 길게 손가락이 떨리면 안 돼요. 중간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약간 1초 정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핸드폰의 진동이 한번 딱 오면서 이게 앞뒤 순서를 아예 그 통째로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얘를 끌고 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진동이 딱 오고 손가락을 바로 떼면 안 돼요. 진동이 딱 오고 손가락을 떼면 안 됩니다. 진동이 한번 딱 오면은
진동이 오는 순간은 계속 손가락을 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떼지 않고 좌우로 움직이면은 마우스로 드래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우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 이동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많이 쓰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내가 영상을 예를 들어서 이쪽 영상을 위치를 이쪽으로 바꾸고 싶다. 이럴 경우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예 위치를 맨 뒤로 빼고 싶다.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맨 뒤로 빼고 싶다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도 바꿀 수가 있다. 다시 자막 기능으로 와볼게요.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썼는데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오타가 났어요. 안녕하세요로 바꾸고 싶어요. 이미 써져 있는 글씨를 바꿀 때는 요 위에 있는 키보드 모양을 누르면은 다시 아까 문자 입력 창이 뜨면서 그냥 우리 문자 입력하듯이 지우고 안녕하세요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자막을 우리가 한 번만 넣을 게 아니잖아요. 자막을 계속 넣을 거잖아요. 그런데 또 자막 한번 넣는 연습을 해볼게요. 옆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보고 레이어 텍스트 감사합니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치고 확인을 누르면은 아쉽게도 우리가 아까 바꾼 폰트라거나 배경 같은 게 적용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매번 자막을 넣을 때마다 또 폰트 바꿔주고, 자, 폰트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AA 눌러서 폰트를 바꿔줘서 한국어를 눌러가지고 스웨이거를 눌러서 확인을 누른 다음에 이거를 바꾸고 또 위치를 이쪽에다가 똑같이 하고 크기도 이렇게 똑같이 바꿔준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내서 밑으로 눌러가지고 배경색 누르고 요거를 화면으로 자막 배경을 넣어준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자막을 한두 번 넣을 것도 아니고 계속 할 때마다 밑에 설명을 추가해야 되는데 계속 넣으려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자, 이거 한번 다시 삭제해 볼게요. 실수했다고 치고 삭제를 하고 우리가 아까 넣었던 자막을 바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위쪽에 보면은 아이폰은 요 밑에 있어요. 점 3개가. 안드로이드는 요 점 3개가 위에 있죠. 점 3개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노란색 박스로 네모 박스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눌러서 선택을 하면은 위에 점 3개가 나와요. 선택을 안 하면 점 3개가 안 나옵니다. 선택을 해야 점 3개가 나와요. 점 3개를 누른 다음에 복제를 누르는 순간, 복제 눌러볼게요. 복제를 딱 누르는 순간 화면에는 바뀐 게 거의 없어 보이는데 요 밑에 똑같이 안녕하세요 라고 쓴 폰트와 요 내용, 위치까지 똑같이 된 요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죠? 안녕하세요를 감사합니다로 바꾸고 싶으면은 아까 알려드린 요 키보드 모양만 눌러가지고 얘를 삭제하고 백스페이스 눌러서 삭제하고 감사합니다 치고 확인, 바로 요 감사합니다 누르고 확인을 딱 눌러주면은 요게 밑에가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검지손가락으로 요 부분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진동이 한번 딱 오면서 좌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손가락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이 손가락이 흔들릴 경우에는 이게 아까 길게 눌러 손가락을 이렇게 좌우 이런 게 늘어나게 돼요.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게 만약에 손가락이 흔들릴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노란색 박스가 선택되어 있는 데서 하지 마시고 외부를 한번 딱 눌러주세요. 바깥에 한번 눌러서 노란색 박스가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는 화면에서 요 버튼, 요 감사합니다 요 부분을 또다시 손가락이 흔들리지 않게 길게 눌러주면은 진동이 한번 딱 오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적정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바꿔주고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 작업해요. 조금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이 계시고 이제 따라오시기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요거랑 똑같은 형태로 자막을 한 번 더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형태로 고를 자막을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점 3개를 누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제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밑에 하나가 더 바로 생겼죠? 그러면은 밑에 걸로 선택해도 되고 위에 걸로 선택해도 돼요. 하나 고른 다음에 위에 자판 모양, 자판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뭘 써볼까요? 제 이름을 서동욱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동욱입니다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옮기면은 아까 움직인 대로 굵은색 부분, 우리 아까 영상 컷 편집할 때 배웠다시피 굵은색 부분을 만지게 되면은 자막을 길게 보여주거나 짧게 보여주는 형태로 잘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 부분을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옮길 자막을 길게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바꿔주면은 이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서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를 같은 폰트 모양으로 같은 위치에서 계속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내가 아까 촬영한 거 편집한 부분들은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컷 편집으로 잘라내버리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자막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마지막에 음악 넣기 또는 효과음 넣기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디오 기능. 자, 오디오 기능을 누르시면은 이제 음악이나 이제 효과음을 넣을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거는 항상 자막 넣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미디어나 이런 다른 버튼을 누를 때 다 마찬가지인데, 빨간 선 여기부터 다른 효과나 영상 클립이나 음악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은 보통 어디부터 나와야 되죠? 맨 처음부터, 첫 부분부터 나와야 되죠. 지금 여기서의 만약 오디오를 넣게 되면은 거의 이제 끝날 때쯤부터 음악이, 자, 한번 해볼게요. 음악이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부터 제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뒷부분을 쭉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맨 앞부터 나오게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제 맨 앞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쭉 해서 맨 앞으로 이동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영상이 너무 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딱 누르면은 맨 앞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맨 앞으로 이동을 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오디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핸드폰에 이미 내 노래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음악 파일들이 쭉 뜨게 돼요. 근데 아마 대부분 분들이 여기 아예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맨 위에 있는 음악 에셋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음악 에셋, 효과음 에셋, 녹음 곡이 안 써 있고 이 앞에 아이콘만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콘만 보이시는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맨 위에 이 음표에 원이 있는 그 아이콘을 터치를 하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 몇 개가 있는데 아마 하나도 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곡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노래들은 유튜브에 다 저작권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없는 음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음악을 찾을 때는 굳이 내가 막 힘들게 저작권 없는 음악을 찾는 것보다는 요 키네마스터에 들어있는 기본 음악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음악 에셋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랑 똑같이 우리 폰트 추가할 때 어디로 갔었죠? 여기 있는 집 모양 스토어로 가셔가지고 터치를 해보면은 이렇게 음악이 여러 가지가 뜨게 돼요. 근데 아쉽게도 요 음악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이 많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뭐냐? 한 달에 이제 그 6,000원 정도, 이제 5,000원, 6,000원 사이일 겁니다. 6,000원 정도 결제를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음악들을 무제한으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우리는 현재 배우는 입장에서는 다운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제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내려보면은 이제 무료 음악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료 음악들이 있죠. 무료 음악을 들어보고 싶다. 그럴 때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음악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보고 이거 괜찮다. 바로 다운로드 누르면은 설치가 되고요. 제가 다른 노래 하나 다운받아 볼게요. 문플라워를 들어보고 괜찮은 것 같네 딱 생각이 되시면은 다운로드를 바로 눌러보는 겁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에셋 설치 중에서 에셋이 설치가 완료됐다 싶으면은 다시 X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문플라워가 추가가 됐죠. 그쵸? 자, 잘 보세요. 문플라워를 누른다고 바로 음악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문플라워를 누른다고 해서 음악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야 음악이 추가가 됩니다. 문플라워를 누른다고 해서 음악이 재생이 되는 거지 바로 음악이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플라워를 누르고 조금 듣다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맨 밑에 문플라워라는 음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벌써 음악까지 끝난 거예요. 자막 편집, 컷 편집, 자막 편집, 음악 편집까지 3개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유튜브로서 영상을 올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확인까지 한번 눌러 볼게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또는 음악이 너무 커서 재생을 한번 해보니까 음악이 너무 커서 내 목소리가 묻힌다. 그럴 경우에는 음악 소리를 요 위에 스피커 모양 있죠? 스피커 모양을 조금 낮춰주고 확인 누르면은 음악이 훨씬 더 작게 들리게 됩니다. 도신권 50 이렇게 해서 음악 볼륨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컷 편집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고 노란색 굵은 부분을 눌러가지고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다. 그죠? 또는 중간 부분을 자르고 싶을 때는 가위를 누르고 플레이에 대해서 분할 나누어졌죠. 옆으로 조금 이동한 다음에 플레이에 대해서 분할 누르면은 영상이 이렇게 3가지 클립으로 쭉 나뉘게 되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장면 전환이라 그래서 굳이 요거는 없어도 쓸 수는 있는데 장면 전환은 대표 장면 전환 그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겹침으로 화면이 부드럽게 넘어가게 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연결돼서 잘 안 뜨긴 하는데 줌아웃 하거나 이렇게 영상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거의 쓸 일 없습니다. 이건 몰라도 전혀 우리 영상 편집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요 장면 전환이 떴으면 플러스를 누르신 거예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요 가운데 사이를 잘 눌러가지고 노란색 박스를 항상 선택하면 됩니다. 노란색 박스를 선택해야 세부 메뉴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컷 편집을 할 때는 플레이에 대해서 분할, 자르는 걸 다 한 다음에 노란색 박스를 골라서 휴지통으로 쏙 넣어버리면은 이제 중간이 잘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컷 편집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레이어를 누르고 텍스트를 눌러서 자막 넣는 것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막 넣는 경우에는 이렇게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자막이 기본으로 들어갔었다. 그 다음에 폰트를 누르거나 글씨 수정을 눌러가지고 글씨 내용을 바꾼다거나 또는 폰트를 이렇게 한국어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쓰는 기본 폰트를 해서 확인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폰트가 이렇게 바뀐다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음악 넣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지금 세부 메뉴이기 때문에 음악이 안 보이죠. 확인을 누르거나 또는 바깥을 바깥 부분 누르면 돼요. 누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오디오를 누르면은 이제 음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막 편집을 하고 막 잘라 붙이고 막 이렇게 막 무슨 짓을 해도 사실상 내 핸드폰에 들어있는 본 영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잘라내고 온갖 뭐 장난을 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렇게 지금 편집을 다 하고 지금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실제로는 내 핸드폰에 이 영상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 갤러리에 들어가 있어야 유튜브에 올리거나 또는 뭐 카톡으로 지인한테 보낸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내보내기 또는 이제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보내기나 인코딩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보내기 작업을 할 때는 버튼이 요 공유 버튼이에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최신 버전으로 다운받으신 분들은 공유 버튼이 이쪽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요 버튼이 있는데 근데 이게 화살표가 위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좌측으로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안드로이드 특히 아이폰은 다 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안드로이드는 좌측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걸 누르는 순간 이렇게 뒤로 화면이 나올 거예요. 뒤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제 아까 편집하던 거 이쪽에 들어있죠. 편집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요 다시 누르면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이쪽에 이게 화살표가 좌측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쪽에 여기쯤에 보시면은 그 점 3개가 이렇게 점 3개가 세로로 되어 있는 점 3개가 아니에요. 요 점 3개가 아니고 또는 위로 세로로 되는 점 3개가 아니고 네트워크 버튼처럼 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네트워크 버튼처럼 생긴 공유 버튼이 있을 겁니다. 점 3개, 점 3개가 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공유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딱 누르면은 요 화면이 뜰 겁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걸 다 설명드리겠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80 또는 720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해상도는 둘 중에 하나를 하시고 프레임 레이트 이것도 60까지 되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30으로 하면 됩니다.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1초에 보여지는 이 넘어가는 수를 얘기하는데 너무 떨어지면 뭔가 뚝뚝뚝뚝 이렇게 끊겨서 보이니까 30 정도를 하면은 무난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 이거를 영상 화질을 내가 굉장히 높이고 싶다 해서 높음으로 하면은 용량이 엄청나게 커져요. 6기가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줄이면은 641면 저 같은 영상 길이가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낮춰서 한 요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적정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그라데이션처럼 굉장히 복잡한 색상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높음으로 하면은 이제 그 뭔가 부드럽게 보여지는데 사실상 사람 눈으로 이제 그걸 구별해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화질에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 정도, 나는 그냥 핸드폰 용량이 부족하고 적당히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를 고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1080이나 720 둘 중에 하나로 하시고 가급적 1080을 하세요. 그 다음에 1080 없을 경우에는 720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는 30, 비트 레이트는 한 3분의 1 정도 주고 내보내기를 딱 누르면은 이제 결제하라고 뜰 겁니다. 가볍게 위에 있는 X 버튼이나 또는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버튼이 안 뜰 거예요. 그럼 내보내기를 딱 누르는 순간 이렇게 바가 생기면서 빨간색 선이 쭉쭉쭉쭉 올라가게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영상 길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 만들 때는 영상이 한 3, 4분 정도 3분에서 5분 내외로 만드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찍을 때는 한 10분 정도 찍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잘라내면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남으실 거예요. 그 영상을 지금 편집을 해보시고 내보내기까지 눌러보시면은 다 완료한 상태에서 갤러리로 들어가 보시면은 영상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 90% 정도 유튜버로서의 길에 다가선 거예요. 아까 점 3개 버튼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요 네트워크 모양. 혹시 못 찾으신 분들 요 네트워크 모양이 요 그 뒤쪽에 여기에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버튼이 있으신 분들은 요걸 누르시면은 나오고 여기 없으신 분들은 요 점 3개의 네트워크 버튼이 아까 요 버튼이 그 뒤쪽에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내보내기가 빨간 선이 쭉 올라가는 게 끝났다. 그런 분들은 이제 갤러리로 가보시면은 이 영상이 내가 편집한 영상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다 온 거예요. 자, 한번 갤러리로 가보겠습니다. 갤러리를 누르면은 요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제 편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편집한 영상이 들어있으니까 요거를 찾아보시면 아마 맨 위에 있거나 요 앨범이나 사진이 좀 나눠진 분도 있고 이제 핸드폰 기종마다 좀 다른데 폴더가 이렇게 좀 폴더별로 나눠져 있으신 분들은 익스포트 EXPORT 익스포트 폴더에 보시면은 요 내가 아까 편집한 영상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영상을 이제 클릭을 해보면 그 영상을 클릭해 보면은 내가 여기 편집한 게 나오는구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을 지금 그러면은 앨범에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는
유튜브를 그냥 실행하시면 돼요. 유튜브를 실행을 하시고 유튜브 실행한 다음에 이제 쭉 여러 가지 이렇게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위쪽에 영상기처럼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 바로 뜨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액세스 허용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액세스 허용 누르시고 수락 이것도 반드시 눌러야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액세스 허용을 딱 누르면은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안 뜬다, 먼저 채널을 만드셔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 내 이름이 써 있을 거예요. 이름이라는 동그라미 형태로 이제 채널 아이콘이라 그럽니다. 이 채널 아이콘을 딱 눌러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채널 이렇게 있죠. 내 채널을 딱 누르면은 바로 내 채널로 넘어가지는데 요 내 채널로 안 넘어가지고 채널을 생성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 성함 그대로 두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채널이 바로 생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다시 영상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액세스 허용이라고 물어보고 수락 누르신 다음에 내가 편집한 영상이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편집한 영상을 선택해 주시고 선택하시고 바로 업로드 누르시면 안 돼요. 조금 밑으로 내려본 다음에 이 영상에 대해서 제목 쓰시고 설명 쓰시고 요거는 이제 요 공개가 돼 있는 순간 업로드 누르면 바로 내가 만든 영상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꾸실 거면은 비공개로 하면은 나만 볼 수 있는 거. 미등록은 저희 영상 오늘 생방송 문자 받을 때 링크를 받으셨죠. 그 링크를 받으신 분들만 그 링크를 클릭해야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개인적인 영상이나 아니면 남한테 뭔가 전체 공개되기 싫은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으로 하시면은 이제 링크 받으신 분들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근데 공개를 하고 그냥 올리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공개를 해놓고 업로드를 누르면은 바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좀 따라오시면 하신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영상의 주제를 정하셨으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실 때 멘토 채널을 보고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되겠다. 이렇게 편집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공부하신 거를 이제 촬영을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끔 어딘가에 고정해 놓고 영상을 찍으시고요. 찍으신 다음에는 찍은 거를 우리 키네마스터에서 쭉 불러와서 편집을 이제 하고 컷 편집을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자막으로 달고 밑에다가 좀 잔잔한 음악이나 아니면 음악 안 넣으셔도 돼요. 음악을 이제 조금만 넣은 다음에 내보내기 버튼 인코딩을 하셔가지고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빨간 선이 쭉 찰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앨범에 들어온 거를 확인해 보고 내 갤러리 내 앨범에 들어온 걸 확인해 보고 유튜브를 실행시켜서 위에 있는 영상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제목 넣고 설명 넣고 업로드 누르면은 유튜브는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편집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편집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이제 내 생각처럼 유튜브에서 잘 이렇게 조회수가 안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목, 설명, 태그, 미리 보기 이미지, 카테고리 이렇게 5가지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유튜브 성공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익은 절대적으로 조회수에 비례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조회수에 이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조회수의 수익을 따지는 분들은 구독자가 몇만, 몇십만, 몇백만 돼가지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초창기에 내 채널을 키울 거면은 항상 시청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금방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시청할 수 있게끔 재밌게 또는 보통 단톡방이나 막 그 영상 막 돌리잖아요. 처음에 내 유튜브에 막 영상 그 열의가 끌어올리면은. 근데 그거를 관심 없을 만한 사람들한테 그냥 보여줘가지고 영상이 3분짜리인데 10초만 보여주고 다 나가버리면은 실제로 그 영상으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중간에 묻히는 영상이 되는 겁니다. 10명한테 3분짜리 영상을 보여줬을 때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2분 이상 봐줘야 그 영상을 다시 100명한테 추천하고 100명 유튜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상으로. 한마디로 알파고가
그냥 그렇게 짜놓은 겁니다. 100명한테 보여줬는데 80명이 또 많이 오랫동안 봐줘요. 그러면 1000명한테, 또 1000명에서 800명 잘 오랫동안 봐주면 그거를 10,000명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추천 동영상으로 돌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영상이 조금 재미가 없어가지고 10명한테 보여줬는데, 또는 별로 그 관계 없을 만한 사람들한테 딱 보내줘 봤더니 그냥 10초만 보고 다 나가버린다. 그러면 그 영상은 조회수를 올리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조절하셔가지고 너무 조회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영상을 조금 잘 만들어서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뭐라 그랬죠? 재밌게 또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 설명, 태그,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시청 시간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말고 또 여기에 말고 중요한 거 하나 나와 있죠. 아까 5가지 중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거는 이제 분석적으로 유튜브 알고리즘 상으로 봤을 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 사람의 손 또는 마우스를 위치시키게 하는 건 뭐죠? 바로 썸네일. 썸네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예쁘게 만들어야 그걸 클릭을 하게끔 우리를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썸네일도 생각하셔서 만드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 설명, 태그, 미리 보기 이미지, 요게 잘 갖춰줘야 조회수가 이제 형성이 되고, 조회수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올라갈 수가 있다. 특히 너무 조회수 연연하지 마시는데, 어쨌든 기본 거 제목, 설명, 태그, 미리 보기 이미지에 카테고리까지 맞추시는 게 좋아요. 카테고리 안 건드시면 디폴트가 인물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그냥 조회수에는 별로 생각하지 마시고 4가지만 잘 맞춰서 내가 올리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업로드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항상 나와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뭐 길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는 어떤 컨텐츠를 어떤 일정으로 할 것인지. 특히 내가 여행을 가면은 맨날 해외여행만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한 바퀴 올려보고, 또는 경기도 근처 갈 만한 곳, 또는 전라도까지 갈 만한 곳, 그 다음에 해외여행으로 갈 만한 곳, 이런 식으로 약간의 컨텐츠 기획은 좀 들어가는 게 좋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또는 매주 월수금 저녁 7시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딱 내가 업로드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시간에 올리시는 게 유튜브 성공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가 제시하는 유튜브 기획할 때 히어로, 허브, 헬프 모델이라고 해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을 유튜브 주제로 잡았다.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허브는 그냥 내가 평소에 생각한 유튜브 컨텐츠예요. 그러면은 나는 동네 한 바퀴 우리 근처에 가볼 만한 곳 컨텐츠로 이렇게 잡아서 이게 쭉 꾸준히 올리다 보면은 그리고 영상을 10개는 올려보셔야 됩니다. 10개 정도 또는 20, 30개 정도 올리다 보면은 밑에 댓글이 달려요. 누구누구님, 저 여기도 좀 궁금한데 가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럴 때 댓글에 대해서 호응하는 게 헬프.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분기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다 괜찮아요. 하나는 조금 크게 기획해서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희귀한 곳, 내가 꼭 소개할 만한 곳, 한 돈이 든다거나 시간이 든다거나 이런 거 컨텐츠를 한마디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히어로 컨텐츠라고 해요. 특별한 컨텐츠 하나 만드는 걸. 매번 내가 주제를 정했다고 해서 내가 매번 굉장히 돈이 들고 시간이 드는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획을 할 때는 평소에 쉽게 할 수 있는 허브 모델을 처음에 생각을 하고, 댓글에 대해서 또는 시청자들이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대응하는 헬프, 그 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만드는 히어로, 킬러 컨텐츠, 이런 식으로 적절히 구성을 해야 내가 유튜브를 할 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자, 성공한 크리에이터는 이게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3가지 중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바로 성실함이에요. 일단은 꾸준히 올려보세요. 지난번에 캐시가 한 말 있었죠. Just keep uploading. 그냥 한번 올려봐라. 그러면 나처럼 유명한 유튜버가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소통 능력도 중요하고 참신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내가 하려는 주제 중에서 유튜브에 없는 거는 진짜 찾기 힘들어요. 이미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참신하게 올린다고 해도 굉장히 이제 경력이나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는 소통 능력, 처음에는 댓글도 잘 안 달리고 구독자도 많지 않아요. 소통 능력 별로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구독자 1000명 이상이 될 때까지는 일단은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한번 찍고 올려보세요. 이런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강사한테 속는 셈 치고 한 6개월 정도만, 일주일에 2개 정도는 최소 올리셔야 돼요. 일주일에 2개 정도, 2-3개 정도 해서 6개월 정도만 꾸준히 어느 정도 올려보시면은 그래도 구독자가 보이고 댓글들도 달리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사실상 유튜브를 일처럼 하면은 정말 접근하기 힘들어요. 일단은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들도 성공한 유튜버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